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글쎄 아마 오늘 가장 핵심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선거법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유동규가 증언대에 섰다는 거였는데요. 유동규가 오늘 한 말은 카더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뉴스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취재를 해보시고 요즘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여기저기 전화 들려서 취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만큼 취재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십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취재도 좀 하고 뉴스도 좀 보고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는 딱히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 길게 얘기를 했는데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반복이었지 실제로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는 게 갔다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전언입니다. 그리고 했다는 중언부언한 얘기도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유동규가 뭐라 하더라. 예, 유동규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해주더라. 예. 누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 그렇게 들었다. 예.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유동규 증언의 거의 유일한 핵심이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이재명 선거법 세 번째 공판. 유동규의 증언은 오직 카더라. 네, 카더라. 자, 오늘 유동규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예. 세 번째 공판인데 이 자리에 유동규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은 아마 오늘 재판을 어떤 회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를 앞세워 가지고 이재명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고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뒤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검찰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유동규는 오늘요, 뭔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겠죠. 왜? 유동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의 그렇게 측근은 아니었어요. 본인이 이재명한테 들러붙어서 많이 이익을 본 케이스에 속하지 이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띄워주고 일해준 진짜 신복, 가까운 측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요,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렇게 성남 지역의 재개발 위원장으로 만나서 그래서 표를 좀 끌어다 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다는 재개발, 재건축 이쪽 분야에서 임무를 맡긴 것 뿐이지 그닥 중용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중용을 했으면 비서실장 이런 걸 시키거나 기획실장 이런 걸 시키지 왜 외곽계에 무슨 관광공사 사장 이런 걸 시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회사에 산하기관에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사장으로 보낸다는 거는 그렇게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핵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박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동규가 이재명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걸 볼 때 그닥 유동규가 이재명의 신복이나 핵심 측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재명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재명이 누구를 알고 누구를 모르는지 솔직히 유동규 차원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나와서 유동규가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라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네가 본 거는 있니? 글쎄 그거는 아니고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벌써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유리한 보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보도밖에 안 나갔죠.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세요. 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인연을 맺은 시점을 2009년쯤으로 추측했다. 아니, 유동규를 기껏 불러와서 추측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려고 불러왔나? 자, 또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젖지 않게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했을 것이라고? 대면 보고 한 거 본 적이 없네? 지가 대면 보고 한 걸 봤으면 자주 대면 보고 했어요. 라고 했겠네. 근데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추측.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증언이 되나요? 뭐뭐를 했을 것이다? 뭐뭐라고 추측했다? 이게 증언입니까? 자,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요, 유동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마치 중대한 스모킹건을 제시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언론들도 추측이다, 했을 것이다 라고 썼기 때문에 그닥 유동규한테 유리하게 기사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쉬러 가는 출장이니 내가 좀 챙겨드리면 네가 좀 챙겨드리라면서 편한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대표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호주 골프 여행을 가는 그때인데 이게 쉬러 가는 거니까 좀 편한 사람을 좀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김문기 씨를 데려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명의 의사니? 아니 그건 모르고 그럼 누구의 의사야? 유동규의 의사야 이 말이죠. 유동규 지가 했다는 얘기지. 응? 김문기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간 거는 유동규였다. 그래 이재명이 데리고 가자 그러디? 그건 아니고. 자, 모르겠대요. 추측한대. 모르겠대. 응?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김문기가 뭐라고 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 라고 했대. 뭐라고 카더라. 자, 이런 거를 기사랍시고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유동규가 증언이라고 했어요. 증언이랍시고 유동규가 오늘 참 했다네요.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이는데 글쎄요. 검찰이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도 이거를 유력한 증거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볼게요.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김문기 문자, 카톡방, 알고 보니 단순 홍보 채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 문자 카톡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검찰은 김문기와 이 대표가 문자를 주고받고 카카오톡 대화방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이 보여준 화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쭉 읽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로 제4기 민주정부에서 대표 선수로 확정됐고 드림 원팀 선대위까지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대. 이게 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흔히 홍보한 거죠. 이재명 대표에서 홍보한 거죠. 즉 검찰이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있었다는 핵심 카톡방, 알고 보니 핵심 카톡방이 아니라 홍보하는 그냥 단체 카톡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홍보방. 자, 또 있습니다.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문기 씨가 이재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 카톡방을 열어봤더니 뭐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보통 하는 카톡방이 아니고 뭐였다? 카카오톡 공식 홍보 채널이더라.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 대화방이라고도 안 하잖아,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그 많은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사기였다, 이 말이죠. 아니, 단체 카톡방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지금 조중동에서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같은 카톡방에 있었다. 그런데 김문기를 모르느냐? 라고 몰아세웠지. 근데 같이 있었다는 카톡방 들어가 봤더니 단체 대화방, 오픈 카톡방이었다고. 그리고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카톡 보낸 것도 있더라. 그래서 뭔가 하고 뒤져가 봤더니 공식 대화방도 아니고 정식 대화방도 아니고 그냥 채널, 대화 채널, 홍보 채널이었다고. 조중동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이거 하나로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박명수님, 뻥이에요. 예, 뻥이죠. 아니, 근데 이쯤 되면 뻥이 아니라 사기 아닌가요? 검찰이 단체 카톡방인 거, 오픈 채팅방인 거, 혹은 카톡 공식, 카톡의 대화 채널이라는 거, 아니, 카카오톡 홍보 채널. 이런 거라는 걸 몰라서 이거를 증거라고 제시를 했을까요? 이 가치가 이것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몰라서 검찰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짐짓 모른 척 시치미를 뗀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흠집내기 혹은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유포해가지고 재판에도 가기 전에 이미 이재명을 여론재판에서 죽여놓겠다. 이거였던 거죠. 검찰로서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1당이죠. 제1야당이라는데 아니요. 제1당이에요. 왜? 여당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1당이에요. 제1당. 우리나라 제1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감옥에 보낸다는 거 검찰로서는 엄청나게 성과라고 볼 거예요. 얘네들 지금까지 대통령
2명 보냈고 대법원장 보냈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야? 이재명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검찰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일 거예요. 즉 검찰은 지금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자꾸 수사하고 수사를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도 지들이 윤석열은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알아. 그래 수사만 하면은 국민들 지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또라이지 이쯤 되면. 지가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이딴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참 아니 뭐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조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이 수사 잘한다, 야 검찰 잘한다라고 박수쳤던 것이 실은 뭐였다? 사기였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다 뒤져봐야 돼. 검찰이 앞서서 했던 수사들이 정말 정상적인 수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강요해서 만들어진 억지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검찰은요 안 하던 짓을 하지 않아요.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일은 없어요. 제가 언제 앞서서 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늘 아래 군대하에서 새로운 일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도 그래요. 하늘 아래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일은 없어요. 무언가 그 전에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과언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맞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재판을 하려고 그러고 언론을 이용해서 인민재판을 벌이는 이런 행동들을 전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그것도 너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속았다는 얘기죠.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얘네들은 수사는 전혀 할 줄 모르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강요해서 그냥 편한 대로 당장 유죄를 선고받는 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니었는지 우리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대검 중수부 있을 때요. 대검 중수부 사건은 유독 무죄 선고율이 높았어요. 보통 유죄 선고율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대검 중수부에서 맡은 사건은 무죄 선고율이 30%가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른바 별건으로 유죄가 됐을 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핵심 혐의는 무죄인데 그냥 그 별건으로 걸린 곁다리 소소한 사건이 유죄가 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은 무죄율은 거의 60% 가까이 되더라는 거야. 그게 뭐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고 조작을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인 양 법정에 제출한다는 이 뻔뻔스러움 그냥 나왔겠어요? 많이 해본 솜씨 아닙니까?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거예요. 유동규가 오늘 증언에 나와가지고 오늘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심지어 내가 이재명 좋으라고 김문기 데리고 갔어.
라고 얘기를 했어. 유일하게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했어! 였는데, 그래서 이재명 의사는 확인했고, 아니, 뭐야 그게? 그게 증언이에요? 진술이에요? 검찰조차도 그렇게 엉성한 소리를 할 거라고 몰랐던 것 같아. 예. 좀 엉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아마 몰랐던 모양인데, 여튼 솔직히 유동규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행동 아닙니까? 지가 이재명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가 이재명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어? 김문기가 이재명 만나러 갈 때, 보고하러 갈 때마다 유동규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어? 그랬다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팀장급이에요. 팀장급이면요, 사실 일반 공무원으로 하자면 6급, 그러니까 계장 6급이거나 아니면 5급이에요. 제가 볼 때 6급 아니면 5급이에요. 시장님이 6급 공무원을 어떻게 얼굴을 다 기억을 합니까? 6급, 5급 공무원 얼굴 어떻게 기억해요? 팀장급은요, 뭐, 그 팀장이 되게 급수가 되게 뭐 다양하긴 한데, 대체로 팀장이라 그러면은요, 공무원에서 팀장이라 그러면요, 계장급이에요, 계장급. 그러니까 6급 아니면 5급입니다. 5급. 6급 아니면 5급. 사실 뭐, 그렇게 고위직도 아니에요. 중간 관리직 정도 되는데, 중간직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5급이면은 우리가 보통 소령급으로 봅니다. 소령급. 소령급 혹은 대위급, 대위 혹은 소령급으로 보는데, 시장이 대위급, 대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연대장이 중대장 다 알아? 다 몰라. 아니, 성남시 같으면은 연대급도 아니지. 거의 사단급이잖아요. 성남시 인구가 100만인데, 사단장이 중대장 알아? 몰라요. 중대장 이름 부를 때도 있지. 뭐, 야, 장용진, 여기 와서 이좀 해봐봐. 알지? 그렇게 얘기는 하지. 근데, 한 1, 2년 뒤에 장용진 대위가 죽었습니다. 장용진? 걔가 누구야? 안 할 것 같아? 다 그렇게 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유동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재명이 김문기 잘한다는 거 증언 한번 해봐. 유동규가 어떻게 아는데? 몰라.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데려올 수 있었던 거 뭐다? 예. 검찰은 유동규가 헛소리 할 거,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 뻔히 알면서도 뭘 갖다 놓은 거다? 예,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 더하기 재판부에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하자면 유죄의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검찰의 의도는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유동규 이 증인신문은요, 검찰 측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즉, 주신문이었어요. 주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주신문에서 이렇게 내용이 없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재판에는 뭐가 나온다? 예.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유동규는 아주 아작나겠죠. 아마 유동규는 또 언론 플레이용 멘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나타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을 일부러 막 반복을 했대. 예. 근데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유동규의 진술을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았어요. 검찰은 이제 기회를 다 썼고. 근데 검찰이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이렇게 헛다리를 많이 짚었다면은,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검찰을 더 아작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살짝 저는 기대가 돼요. 박애숙님, 김문기 죽인 건 검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거, 그게 자꾸,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검찰 수사 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으면 검찰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자, 박근혜 때, 박근혜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 몇 분 되시죠? 뭐, 기무사령관이라든지 뭐, 몇 분 계시죠? 예. 그 변창훈 검사라는 몇 분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박근혜가 죽였어? 박근혜 그 비리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박근혜가 죽인 거야? 아니에요. 전부 다 윤석열이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분들이든 죽인 사람은요, 윤석열입니다.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교묘하게 이거를 이재명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거는 뭐다? 예, 언론 탓이에요. 검찰 기자단 때문이에요. 검찰 기자단, 기자들이 기자의 본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하수인, 검찰의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SBS 임찬종, 헤럴드 경제 좌영길, 이 두 가지 얘들인 거예요.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딱 그 두 명을 일단 지목을 하고 싶어요. 왜? 걔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검찰 법조 기자단을 쥐고 흔들어요. 원래는 만배형이 그걸 쥐고 흔들었는데 이제 만배형 없잖아. 그러니까 호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우 늑대가 왕노릇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그 기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설치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허위 기사가 판을 칠 거예요. 엉뚱한 사람, 생사람 잡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검찰 수사 중에 사람이 죽었으면 검찰이 책임져야지. 왜 함께 수사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응? 박근혜 수사를 할 때 돌아가셨던 그 몇 분들 다 박근혜가 죽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박근혜 책임이라 그럴 거예요? 윤석열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윤석열 책임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재명 수사일 때는 같이 수사받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재명 탓으로 돌립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식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검찰 기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얘네들은 기자가 아니라 검찰의 하수인이고 검찰의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도 아닌 거지, 이쯤 되면은. 아니,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나랑 같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와야 돼? 그게 내 책임이야? 예컨대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저랑 김태현 기자랑 같이 뭐, 이렇게, 그 조사를 받는다, 뭐, 쳐요. 기사 쓴 거 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쳐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확 죽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은, 김태현이가 장용진을 죽인 게 돼요? 아니, 정반대로 해서 장용진이 김태현을 죽인 게 돼요? 아니지. 검찰이 죽인 거지. 근데 지금은 함께 수사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함께 수사받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기자들이 야,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부추기고 있죠. 그럼 이쯤 되면 뭐야? 얘네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거나 우리가 늘 말하는 기레기죠. 안 그렇습니까? 좌영길인가 걔는 제가 기레기란 말 썼다고 해서 동료 기자들을 비방하고 박제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아유, 진짜. 여러분이 대신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걔들. 아유, 진짜. 배동호님, 공작 정치 전두환 시절 끝판에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처음 보는 공작 정치입니다. 야, 칼기 폭파 사건 비슷하네요. 그렇죠? 윤민숙님, 그래서 기레기란 소리 듣지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댓글은 거의 1분 만에 댓글 쓴 거에 반대가 50개가 되더군요. 동네 길냥아비님. 근데 네이버는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 가짜 아이디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바람님, 50억 클럽 특검한다니까 바로 박용수 압색하는 거 봐요. 여태 방치하다가 갑자기 꿍꿍이가 뭔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안 하던 수사를 왜 갑자기 하겠어요. 예.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특검을 방해하기 위한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이 이 50억 특검이요. 본회의로 바로 들어가서 패스트 트랙에 얹혔으면 검찰이 이런 짓 못해요. 근데 패스트 트랙에 안 가고 법사위로 가니까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즉 뭐다? 검찰하고 국힘당 얘네들은 지금 50억 특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고 있는 건데 니들이 절차적 정당성 지금 국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지금 김도읍이 위원장인데 절차적 정당성 그거 안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에? 국회 법사위에는 정의당이 안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를 하든가 말든가 국회 법사위에 회부를 하게 되면요. 정의당은 이 특검법에 개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그거를 국회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그거는 사실상 국힘당한테 떠넘겨주는 거잖아. 니들 하세요 라고 떠넘겨주는 거지.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회 법사위에는요. 정의당 의원이 없어요. 따라서 국회 법사위로 의안이 넘어가면요. 정의당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특검법을 법사위로 넘겨버렸어. 그러면은 정의당은 그 법사위 특검법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어디서 개소리야, 유호정. 그거 진짜 아직 나이 어린 애가 그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생 억지 쓰는 걸 배워가지고 왜 한동훈이 가르쳐 주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유호정 도대체 에? 등짝 보여주고 노란 원피스 입고 다닌 거 빼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어? 아이고 진짜. 아휴. 제가 볼 때 이번에 정의당이 특검법을 법사위로 갖고 간 거는요. 사실상 민주당 물맥인 겁니다. 자기들 겉으로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처럼 얘긴 하지만 실제로는 특검법을 나가리 시킨 거예요. 교묘하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정의당은요. 특검법 통과시킬 생각이 없어요.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외형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회 때 앞으로 그 이정미 나오면요. 우리 삿대질 해야 돼. 욕해야 돼 진짜. 아니 진짜 이정미한테 우리 계란 던져야 되겠다. 아이고 진짜. 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요.
50억 특검법을 폐기시켰어요. 사실상 내다 버린 겁니다. 아이고, 열받기 시작하나. 박명수님, 교묘하게도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런 말을 좀 바꿀게요. 교묘한 척, 나름 교묘한 척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날람새님, 총선 때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의당 저것들 물먹이면 됩니다. 고명종님, 크크크. 쿨피님, 뒤로 돌아서 있자라고 하시죠. 하여튼 뭐 뒤로 돌아서 있든 간에 삿대질 하든지 아니면 뭘 던지든지 던지면 안 되나? 뭔가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참 진보 정당이 하는 짓이 너무 이게 전부 진보 정당입니까? 아니 국민들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특검법 발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검법을 사실상 폐기 처리한 거거든요. 폐기 처리했는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정의당이 그 특검법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야, 이게 인간인가요, 이게? 이쯤 되면은 뻔뻔스럽다라고 한 게 더 맞겠죠. 그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하신 분 중에 정의당 국회의원 중에 전교조 선생님도 계시던데, 아, 전교조 그딴 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전교조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지. 하여튼 어디서 그런 것들만 끌어모아 가지고 아유 참. 자, 대통령 거부권 반대 쌀값 정상화법 촉구 결의대회, 예,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다고요. 4월 3일 날. 대통령 양곡법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대죠. 예, 하라 그래 이씨, 나쁜 새끼네. 자, 여기에 한번 또 봅시다. 제가 볼 때 정의당 묻지 않은지 한번 저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정의당 얘네들은요 하는 게 항상 이래요. 지금 이번에 양곡법 같은 경우 이번에 결국에 이거 다시 뭐 제 그 국회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제2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200명 이상의 그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끌어모아봤자 지금 190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정의당이 여기에 표를 보태주든가 말든가 뭐 소용이 없어. 진짜 정의당이 표를 보태야 되는 데는 안 보태고, 보탤 필요도 없는 데는 와서 보태고, 결국 뭘 말하냐면은 정의당 얘네들 생색만 낸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뭔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려 한다라는 거 보시면은 과언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죠. 검찰 수사를 지금 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검찰 정권에 납작 엎드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정미, 배진교 검찰 수사 위기죠. 한번 뭐 보자고요. 뭐. 아유. 자, 답답합니다. 자, 오드리님, 이재명 대표님 이 힘든 상황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고비는 우리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큰 고비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던 그런 기사들, 예, 수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나올 때 되면은 거의 이재명을 죽일 것처럼 기사들이 나왔고, 거기에 언론들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다녀서 거의 몰매 때리듯이, 몰매 주듯이, 집단 폭행하듯이 그렇게 기사 써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검찰의 공세도 많이 둔화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무기를 더 들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를 위기로 몰아넣기는 이제 힘들어 보여요. 이미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넘긴 반면에 윤석열은 지금부터 위기가 닥치겠죠. 스스로 자초한 위기입니다. 이쯤 되면 그 조응천이고 이상민이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하네요. 그러네요. 자, 어떤 분이 재밌는 구호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박 대신 이경. 자, 이경 부대변인이, 그러니까 뭐 자기 아마 출마를 하시겠죠. 근데 어느 지역구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 지역구에 오라고 합니다. 이상민 지역구에서는 우리 지역구, 또 뭐 양기대 이런 사람한테 우리 지역구 이경이 왔으면, 박용진 그 자리에도 이경이 우리 지역구에 왔으면, 조홍천도 뭐 여기저기서 우리 지역구에 이경을 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구호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박 대신 이경. 예. 누구 대신 이경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지역별로 명확해지잖아요. 이렇게 지역이 갈리잖아. 그러니까 수박 대신 이경. 어떻습니까? 예. 수박 대신 이경.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강한민주님, 이잼 꼭 지켜주세요 하신다. 제가 지키기 누굴 지켜요? 저는 진실을 지킵니다.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재명을 지키게 된 거예요. 예, 누구를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용선님, 정의당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장효진 TV 오밤중의 뉴스 벌써 1시를 넘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광호님, 김성복님, 김상수님, 김경자님 후원해 주셨고요.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김현숙님, 베리님, 오드리님, 그 다음에 김서님, 또 이게, 그 다음에 조수아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테디 12남매 맘님, 그 다음에 영혼을 팔아나님, 네, 역시,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하고 모레, 주말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내일 저녁 때도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지만, 제 방송 많이 찾아주시는 게 참 고맙습니다. 자, 장희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요거는 쇼트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한테 이 제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 이 제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쇼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만들려고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이 좋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일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더 공감하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본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대략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